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제가 매일 운동을 가는 곳에서 네. 매니저님을 잘 아냐고 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운동 트레이너와 그의 친구님. 친구분께서. 여성분이신가요? 아, 남자입니다. 그러면 별로 네, 관심 분발해 없습니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뭐 제가 월요일 날도 주요 일정 기를 들고 오고 화요일 날도 주요 일정 들고 오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지표도 그렇고 지표 한번 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왔고 증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와, 본장이 들어가고 나서 정말 이걸 말아 올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보합, S&P 500이라든 다우존스는 뭐 각각 1% 내외 상승이 좀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일 딱 전날 우리나라 시간 딱 이 시간에 딱 나스닥 서버에 마이너스 2점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앵커님한테 지금 말씀드렸냐면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시장 그렇게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일단 막판에 쭉 밀렸던 원인들은 이제 메타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 마이너스 9%로 빠졌지만 메타가 실적이 좀 많이 좀 둔화되는 쇼크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메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가이던스라든지 이걸 보고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 지금 애프터 마켓 장이 끝나고 미국장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애프터 마켓을 하거든요. 통상 애프터 마켓은 그 뉴욕 시흥시가 서부에서 그 동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시장이 애프터 마켓인데 이 애프터 마켓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메타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설비 투자를 증액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발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분기 때. 그러면서 지금 네트워킹 장비를 만드는 아리스타가 시간에서 8% 급등, 마벨테크 3%, 엔비디아 4%, AMD 2%대 애프터마켓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예. 오늘 예, 전자닉스를 필두로 한 종목들이 다시 또 어. 캐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본장에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MS와 알파벳 실적 쇼크가 오늘 미국의 본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네.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빠져서 네. 걱정을 좀 해야 하나 했는데 네. 애프터마켓에서 예상승이 이것을 만회해 줄 것이다. 그렇죠. 한국 시장에. 일단 지금 시장 자체를 그냥 차트를 딱 보고 나스닥 100 지수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올라갔던 거를 상승폭을 전날에 본장에서 올라갔던 걸 선물해서 반납해서 그냥 그 수준 주가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실적에서 뭔가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좀 주가 상승을 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길을 모은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되고 예. 내일 이제 애플과 아마존이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예. 이거 끝나면은 바로 올라가요. 상승으로 좀 보고 있다. 그에 대한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면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G4의 이 국가들, 뭐 G4 국가라기보다는 뭐 대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미국 그리고 유럽, 그 영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밸런스 시트 대차 대표거든요. 연준부터 해서 중앙은행들의 대표 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에다 딱 나와 있지만 이게 양적 긴축 타이팅에서 이제 티커팅으로 바뀐다. 완화로 돌아가는 단계로 진입한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경제 지표가 망가지고 있어요. 특히 영국도 지금 뭐 난리가 났다가 뭐 총리도 사임하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면 끝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진행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 뭐 QT 정도만 마무리 치는 정도로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단언하셔도 괜찮습니까? 뭐 여지를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올해 12월 기준금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밸런스 시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 자료를 그렇군요. 보여드렸고 밸런스 시트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대체자 욕구가 지금.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긴축을 벌였던 부분들.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막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빡딱딱딱 밟고 오다가 그리고 QT까지 진행하잖아요. 역대급이에요. 지금 보시면 00년도 이후 닷컴 버블 이후에 역대급의 양적 기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슬금슬금 다시 그러니까 V자 형식으로의 완화보다는 서서히 이제 완화 단계 U자형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뭐 이렇게 좀 자기 주관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년에는 긴축은 더 이상 없을 거고 QT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떤 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매니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얘기해 주실 텐데. 예. 뭐 사실은 이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한 2시간 잡아야 돼요. 예, 2시간 정도 잡아야죠. 어찌 뭐 감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이제 제가 차후에 한번 유튜브 방송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센티미터죠. 위쪽으로 이제 익스트림 불, 익스트림 베어에서 이제 극단적인 불장, 극단적인 베어 마켓장. 지금 통상 이제 제가 지난번에 200주선, SPX 기준에 200주선에서 리바운드 강하게 나온다고 강하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우측 하단을 보세요. 뭐 대부분 역사적인 뭔가 베어 마켓을 주도했었던 하락장을 주도했었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의 이 익스트림 베어, 굉장히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급이에요. 거의 보시면 08년도. 그래서 이 통상 베어 구간에서 0포인트 기준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상황이고 주가가 싼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널려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메타도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주가보다 더 내려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왜 안 살까? 다들 두려운 거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옆집에 찰스 엄마도 숏을 지금 사고 있다고 안 팔고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오히려 따지면 예. 뭐 철수 엄마. 네 그렇죠 영희 엄마 철수 철수 엄마. 엄마 예. 뭐 민준이 엄마 될 수 있겠고요. 아드님 이름? 네. 우리 예. 네, 어쨌든 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S&P 500의 그 풋콜 비율이 이제 8월 달 이제 하락이 본격화 이제 베어 마켓 찍고 하락이 본격화될 때 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풋 비율이 최저 비율을 찍고 있다. 1.0 기준으로 위에 곡선이 그려 있으면 풋 비율이 많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콜 비율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이 막 푹 꺼졌다가 또 훅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파생 시장의 논리로 따지면은 그렇게 영향은 없었고 진짜로 그냥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니까 실적이 좀 미스가 나거나 쇼크가 나니까 그냥 셀링이 순간적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하락장이면 어제 아마 미국 주식 트레이딩한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본장 들어가서 12시까지는 플러스 냈어요. 마이너스 2% 찍다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락장이면 그냥 계속 그냥 셀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CTA 그 포지션 보여드렸는데 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는 조금은 소폭 하향 조정이 레벨 2 바이 그 타겟가 조금 낮아졌는데 보시면 코스피 200은 어제 315였거든요. 315포인트가 2410이었어요. 예, 환산하면 코스피로. 근데 지금 보시면 317.09로 이 포인트가 조금 더 레벨 2가 좀 더 진행이 됐다. 예, 그런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미국보다 오히려 조금 더 목표를 좀 상향했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역외환율 어제 제가 달러 타이밍 모델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1,412원을 이탈해야지만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역외환율을 제가 딱 보니까 얼마냐? 정확하게 1,412원입니다. 예, 지금 이제 1,413원으로 돼 있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110 레벨까지 다운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목표도 지금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이졌다. 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리면서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외국인 네. 투자자들의 순매수 유입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스닥 많이 빠졌네요. 걱정들 하시는데 저희는 이미 입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시간의 거래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한국 반도체 주식으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네. 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매일매일 9개의 모델을 9시간 동안 돌려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은 당연히 이제 근간이죠. 미국의 근간 S&P 500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S&P 500. 간밤에 나스닥은 많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S&P 500은 견디더라고요. 네. 야, 우리나라 같으면 3점 빠지면 급락했을 텐데. 맞아요. 예, 미국 증시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건강하구나라는 생각 네.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7일 오늘 밤은 없고요. 내일 패닉 강도가 80%입니다. 오늘 방향성이 나온 그대로 내일 더 그 방향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이고 10월 31일이 방향 강도가 100%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오늘은 제가 주간마다 일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더 이상 상방 제한적인 모습 보이면서 약간의 횡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27일 본장에서는 반향 강도랑 패닉 강도가 00%다. 별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마 애플 실적 발표되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랑. 네. 그러면서 뭔가 10월 28일 날 패닉 강도가 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네, 좀 조정이. 근데 하락보다는 급락도 아니에요. 그냥 조정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차주 월요일 날을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차주 월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막판에 반향이 바뀌는 경우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좀 갈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에 대한 배경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골드만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VWAP 매입 시스템을 통한 10월 31일부터 S&P 500의 75%의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네. 마켓 타임의 결론입니다. 자, 좌측은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통합 연결 선물 지수고요. 우측은 제가 정확하게 바닥권에서 우리나라 바닥 찍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스파이크 로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쪽에 제가 횡으로 쭉 그어드렸고요. 또 아래쪽도 쭉 그려드렸는데 순간 일시적으로 스파이크 로우 패턴이 나왔죠, 동그라미에. 그리고 위에 박스권 상단까지 아직 못 간 상황입니다. 이 라인이 몇이냐? 대략적으로 2,350 정도가 된다. 예,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을 다시 한번 스파이크 로우 패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이크 로우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참 저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자닉스만 땡겨놓고 반도체 소부전 다 밀리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먼저 박스권 상단 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소부장들이 아마 뒤쫓아오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오늘 계속 질문에 대형주가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중소형주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중소형주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메타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나 이런 거 투자 확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쪽에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관련주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일 날 그래서 메타버스 실전 주식 강연회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시죠. 예. 닮았죠? 눈 초롱초롱하고. 예. 아, 이거 매니저님이세요? 네, 이거 제 이거 아바타. 만든 분 이거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분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으니까요. 예. 아이프렌드인가요? 이프렌드랑 같이 하니까 예. 메타버스 실전 그것도 강연. 예. 그것도 많은 몰라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있으세요? 네, 오늘은 없습니다. 예. 메타버스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나스닥 하락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기대감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광선 매니저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MB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